네, 잘 쉬셨죠? 여러분들 시험 보니까 오늘 막 진도는 쌤의 목표 진도 우리 여기 9번까지 푸는 거예요. 여기 뭐 비커 문제 있죠? 거기까지 한번 해볼게. 그래 얘들아, 너네 1차 부등식은 그나마 나을 거야. 많이 봤던 녀석들이라. 한번 해볼게. 잘 들으세요.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너네 부등식 푸는 거는 배웠죠?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얘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텐데 그래도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등식이 있어. 그러면 저런 부등식을 풀 때 너네가 이 녀석을 이렇게 썼어. 그러면 얘는 A가 양수일 때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해를 구하는 거는 x의 범위를 구한다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봐봐. 만약에 A로 나눴는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변했어. 그러면 A의 부호가 음수였던 거예요. 자, 얘들아, 이제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표면적으로 마이너스가 없어도 저 문자 자체가 음수면 문자로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의 변화를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얘들아, 만약에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대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모르겠지? 우리가 자 해를 구한다는 거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라 그랬어? 근데 지금 A가 0일 때 이런 모양이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X의 범위를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이제 배우는 거야. 이게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1차 부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집중해봐 얘들아. 자, 지금 이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B에 집중을 해서 요 B의 부호를 따져가지고 케이스를 나누게 됩니다. 잘 생각해봐. 자, 첫 번째. 만약에 B가 0보다 커. 그럼 이제 요 부등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나오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X는 실수니까 앞에가 0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항등식처럼 이 녀석이 뭐든지 간에 좌변은 싹 다 0이야. 요거 이해돼요? 그러면 좌변은 0이야. 우변도 0이야. 그러면 0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없죠? 해가 없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등식 만족을 안 하니까. 요거 이해됐어? 부등식 만족 안 함. 그러니까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0보다 작아. 그럼 봐봐. 오, 잠깐만. B가 0보다 크다부터 했구나. 미안. 저거 방금 쌤이 설명한 내용은 그냥 B가 0일 때라고 생각을 해줘. B가 0일 때 이렇게 해가 없음이지. 그 다음에 B가 0보다 쌤이 클 때부터 먼저 할게. 미안. 클 때. 얘들아, B가 0보다 크면 우리가 0 곱하기 X는 그대로고 여기 그대로 B가 적히는 거야. 그냥 뭐 0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야. 그럼 얘들아 봐봐. 우변은 지금 양수죠. 근데 여긴 0이지. 잠깐만, 또롱 소리 들리지 않았어? 안 들렸어요? 아니네. 환청까지. 자, B가 양수야 얘들아. 요 녀석이 우변이 양수고 좌변은 0이죠. 그럼 봐봐. X에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좌변은 0인데 여기는 양수니까 항상 양수가 0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립하지. 해가 무수히 많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X가 뭐든지 간에 저 부등식은 성립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해의 양상이 정해져요.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B가 음수야. 얘들아, B가 음수면 지금 이 모양이랑 똑같거든? 근데 봐봐. 좌변은 0이잖아. 0은 음수보다 작을 수 있어요?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도 이 첫 번째랑 똑같은 거야. 해가 없음이에요. 그래서 해가 없음. 요 부등식 성립하지 않은 거야.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앞으로 저런 식으로 다 접근해야 돼. 그래서 쌤이 지금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AX가 B보다 작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 AX가 B보다 클 때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A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때 A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다 증명을 해보셔야 돼.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부등식에서 등호가 들어간 건 지금 이 가운데 녀석이잖아.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래? 그러면 지금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의 구조가 바뀌어요. 0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아래처럼 해가 무수히 많게 되는 거야. x가 뭐든지 간에 0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이쪽이 다 0이고 똑같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로 바뀌어요.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 이때는 여기가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쪽은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AX가 B보다 작다랑 작거나 같다를 증명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클 때랑 크거나 같을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면 문제마다 생각을 하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니? 응? 그리고 얘들아 거기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 이런 거 나와 있잖아. 얘는 다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냥 더하고 빼고 할 때는 부등호 방향 안 바뀌는데 우리가 어떤 수를 곱할 때 그 수가 양수라면 부등호는 그냥 두시면 되고 음수면 위치 바꿔주고 위치만 바꾸는 거야. 갑자기 막 그 등호까지 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눠줄 때도 부호 따라서 우리가 부호가 양수면 그대로 두고 음수면 반대로 바꿔주고 그렇게만 해주시면 부등식은 얘들아 이걸로 끝이야. 문제 푸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1번 필수예제 1번 풀게요. 자, ABC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래. 자, 잘 봐. A, B가 둘 다 양수인데 B가 A보다 크대요. 0, A, B 순서일 때 이거일 때 우리가 A분의 1이 그러니까 역수 쳐진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맞을까? 이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분모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풀 때 숫자 대입해서 풀면 이제 안 돼요. 반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 부등식을 조작해서 요 모양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근데 지금 A분의 1, B분의 1이 있지. 근데 여기는 AB가 있잖아. 그러면 쌤이 요 부등식의 모든 변에다가 다 AB분의 1을 곱해줄 거예요. 요거 괜찮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AB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얘들아 AB가 양수이기 때문에 둘이 곱한 것도 양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변해요. 그래서 요 녀석을 고려를 하게 되면 0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여기가 B분의 1이 되고 여기가 A분의 1이 되지 않겠니? 맞지?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네. 맞네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야. 괜찮아? 응? 그래서 기억 참.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자, A가 B보다 크면 지금 문제에서 C-2A가 C-2B보다 작냐? 이거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방금처럼 저 모양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봐봐. 지금 A랑 B 앞에 마이너스 2가 생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부등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줘. 그 다음에 플러스 C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잘 안 보이면 하나씩 띄어내서 해봐. 자, 곱한 거 먼저 해보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2a랑 마이너스 2b가 나올 텐데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음수를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양변에다가 c를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c를 더하는 과정은 그냥 여기 플러스 c, 여기 플러스 c 이렇게 해줘도 부등호 방향 안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요 모양이 어때? 저 위에 모양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증명해야 돼. 얘들아 진짜 숫자 대입하면 참산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그냥 디귿 볼게요. 자, AC가 BC보다 크면 우리가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작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요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변에다가 어떤 장난질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해야 이 모양이 나올 것 같아? C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아이디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C제곱분의 1을 곱해. 그렇게 되면 양수잖아, 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크다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 부등호 방향 거꾸로니까 땡이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정답은 뭐 기억, 니은만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2번 볼게요. 2번.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있는데 저 녀석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왔어. 자, 천천히 적어볼게. 4x 더하기 a가 크거나 같대. a제곱 x 플러스 2 이렇게 있고,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x끼리 모아주고 나머지는 또 따로 모아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봐봐. 여기 지금 a제곱 x가 있기 때문에 4x가 1로 넘어왔다고 생각해볼래? 그럼 여기서 a제곱 빼기 4의 x 그 다음에 2가 넘어가니까 a-2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봐봐. x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녀석으로 나누어 줘야 되지. 근데 지금 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나눌 때 조심해야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나온 해가 어떤 모양이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대. 요 모양이 나와. 그러니까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꼴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요 부등식 볼래? 지금 그대로 x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모양이지. 그러니까 요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지금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요거 괜찮아? 이해돼요? 자, 내가 지금 요 녀석 부호를 몰라. 그러니까 나누기가 망설여져. 근데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양수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녀석으로 마음 편하게 나눠줄 수 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쌤이 이제 좀 이쁘게 써볼게. a제곱 빼기 4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이며 이 녀석이 a-2 이렇게 분자에 하나 있겠지. 그럼 얘들아 이렇게 약분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이 남게 되겠죠. 근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관계식이 a 플러스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니까 a 값이 한 마이너스 3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뭐 넘기고 뭐 계산해.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들아 나누기 전에는 항상 생각해. 문제에서 해가 주어졌으니까 저 부등호 방향이 맞게끔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 이거 구했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돼. 뭐? 이 녀석이 양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 저 값이 양수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 근데 요 녀석 대입하면 9 빼기 4니까 5 나오지? 양수 맞죠? 그러니까 잘 구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얘들아, 아래 거 문제 풀고 가봅시다. 403번이랑 4번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403번은 우리가 지금 개수의 범위를 모르니까 개수의 범위를 나눠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일단 x끼리 모아주고 나머지끼리 모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x의 개수로 막 나누고 싶은데 범위를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들아, 참고로 그 상수끼리 모으게 되면 묶이는 게 있어서 뭔가 예쁜 모양으로 약분이 될 거예요. 의식적으로 한번 봐봐. 음. 잠시만요. 자, 이거 마이너스 5로 한번 묶어볼래? 얘들아, 1번 문제 풀 때 마이너스 5로 묶으면 a-2가 나오잖아. 그래서 a-2가 또 x의 개수로 나왔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녀석으로 나눠줄 때 얘들아, 나눌 때는 항상 쌤이 부호 따지면서 나누어 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너네가 지금 대부분 다 a-2가 그냥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정답을 적었어.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그것도 적어야 돼. 근데 그 답을 적을 때 a가 2보다 크다라고 적은 다음에 a가 2보다 클 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a가 2일 때도 생각해야 되고 2보다 작을 때도 생각해야 돼. a가 2보다 작을 때는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해 모양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a가 딱 2일 때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여기 앞에 칠판 보면서 쌤이 적어놨던 거랑 비교해봐도 돼요. 이런 모양이 아마 나올 거야. a가 2일 때. 그러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단데 x에다가 뭘 집어넣더라도 부등식이 성립하겠지.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모든 실수 x라고 적으면 돼요.
여기서 x끼리 묶고 여기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x로 묶으면 a-2의 x 이렇게 나오지. 그 여기서 마이너스 5로 묶으면 a-2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지. 그 상태에서 우리가 a-2로 나누어 주고 싶잖아.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럼 그때 a-2의 부호에 따라서 해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a-2가 양수면 그냥 나누고, 음수면 나누었을 때 방향이 바뀌고, 그거를 한번 써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다 푼 사람은 x의 범위 어떻게 나왔어요? 다시 풀어보세요. 이렇게 적으면 뭔가 큰일 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냥 다르게 적어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신기하죠?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너네가 지금 낯설 거야. 그러니까 A의 범위에 따라서 X의 값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왔어? 못 나왔어요? 아니에요. 자꾸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서 이 값이 나오려면 A랑 B의 관계가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건데. 뭐야? 뿌리를 못 알아먹겠어요. 뭐야 이거? 여기 그거는 위에 거잖아. 위에 거 틀렸다고 한 거예요? 잠깐만. 아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는 답을 적을 때 A가 범위가 어디일 때 X가 얼마, A가 뭐일 때 X가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적으면 돼. 이렇게. 이게 얼마이고 싶어? 그치? 그러면 A랑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 녀석은 마이너스 2라고 둬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만 그냥 양변을 곱해가지고 막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통째로. 그치? 그럼 분모가 넘어가고 뭐 2로 뭐 나눠주고 뭐 할 수 있지 않아? 그냥 뭐 계산해도 되고. 그치? 그럼 거기서 뭐 A는 몇 B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부등식에 대입해 보는 거야.
요 녀석이 봐봐. 지금도 나눌 때 그냥 나눴죠. 근데 그냥 나누고 보니까 이 모양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양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수일 때 나누면 부등호만 바뀌잖아. 그럼 이 덩어리가 마이너스 2다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답 쓸 때는 그 A 플러스 B가 음수여야 되니까 요거까지 적어주면서 적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럼 답 그거 맞아요. 답은 그게 맞는데 예, 다들 어렵죠? 낯설어서 그래요. 대입을 신박하게 했는데 잠깐만. 자,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우리 열심히 확인 체크까지 쌤이 다 풀어줄 테니까 복습을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자, 일단 403번부터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여기 x끼리 모으면 a-2의 x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a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을 쌤이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로 묶게 되면 a-2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a-2가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나눌 때 뭔가 예뻐진다라는 사실까지는 인지가 돼.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나누고 싶어. 그럼 첫 번째 a-2가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그러면 x가 크거나 같다는 유지가 되면서 저건 나누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a-2가 0이야. 그러면 0일 때는 봐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러면 x에 뭘 대입해도 0이잖아? 그럼 0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야. 모든 실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a-2가 음수일 때야. 얘들아 개수가 음수일 때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뀐다고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x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5는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야 돼. 얘들아 a의 범위가 얼마일 때 x의 범위가 얼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행 조건이 a의 범위에 따라서 x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꼭 저런 식으로 정답을 적어주셔야 돼. 알겠지? 그리고 특히 이런 거 조심해. 개수가 빵일 때. 얘들아 만약에 여기 등호 없으면 해가 없음이에요. 그치? 0은 0보다 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해는 없는 거야. 근데 0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x가 뭐든지 간에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찮아? 얘들아 그다음 404번도 쌤이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봐야 돼. 자 정리를 할 거야. 2b가 되겠죠 우변에? 그 다음에 쌤이 a 플러스 b로 나눠주고 싶잖아. 그러면 나눠. 근데 얘들아 해의 모양이 요래야 돼.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아지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야? 바뀌었어? 바뀐 거 보여?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적고 그냥 이 녀석이 음수였음 이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 지금. a 플러스 b 보면 뭔가 양수 같잖아 그냥. 마이너스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저거를 음수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모양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바꾸면 요 해가 안 나오니까. 요 해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 녀석의 부호를 판단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녀석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식정리를 해봐. 자, 2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니까 a는 마이너스 2b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계산하면 2a가 마이너스 4b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들아 구하라고 하는 부등식을 봐. 대입하고 싶어지죠?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bx에다가 그 다음에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대입하니까 여기가 플러스 8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봐.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8b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b로 나누고 싶은데 과연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이거를 따져야 된다고. 괜찮아?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b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b 더하기 b가 음수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게 마이너스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가 음수래. 따라서 b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내가 b로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였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으로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애들 다 무심코 그냥 나눴을 거거든. 그러면 안 돼. 여기서 b 범위를 한번 따져주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의 범위를 먼저 따져주고 이렇게 b의 범위까지 생각한 다음에 요 마지막 부등식까지 풀어야 돼. 좀 어려워 얘들아. 순서를 잘 잡아봐. 잘 보이니? 뒷자리 보여? 종이 자리? 귀리 자리 보여요? 여기서부터 일단 1차적으로 막혀. 이거를 마이너스 2로 두고 식변형을 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 근데 여기까지 일단 용기 내서 와야 돼.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는 막혀. 지금 처음이니까 이거를 저기에 넣을 생각을 못 해요. 사실 저거를 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 b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 b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지금 내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러니까 b의 범위가 궁금해. 그러고 나서 아 내가 저거 음수라고 뒀었지 하면서 저걸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쌤이 처음부터 이거 바로 이거 안 구하고 갔잖아. 그냥 이거 구한 거 그냥 바로 때렸었잖아. 근데 여기서 아 또 b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네. 어떡하지? b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데 아 이거 이용해가지고 b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는 거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 사고의 흐름을. 알겠죠? 좋아. 자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 연립 1차 부등식 들어갈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방금 한 거보다 그래도 좀 쉬워요. 내가 봤을 때 애들이 뭔가 지금 파트를 더 어려워하는 것 같고 여기를 좀 그나마 쉬워하는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직관적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수직선만 열심히 그리면 돼. 수직선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 파악하고.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 연립 1차 부등식은 별로 안 어려워.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안 지웠네. 재활용. 자 우리가 x가 3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있었어. 그건 이제 저거를 연립해서 우리가 공통된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보일 거지만 일단은 수직선을 그려. 자 여기 x축이야. 그냥 우리가 이제 얘들아 그건 알죠? 우리가 좌표 평면을 2차원이라고 부릅니다. 면은 우리가 2차원 도형이잖아. 그쵸? 선은 1차원 도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차니까 그냥 1차 수직선만 긋는 거야. 그래서 3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다 그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린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해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단 크고 3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겠지. 요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요. x가 마이너스 4보다도 작대요. 그러면 이 녀석을 또 수직선 위에 나타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도 작대.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찾아. 얘들아 여기 색칠하면 큰일 난다? 여기 아니야. 여기 겹쳐 보이지만 아니야. 여기에요. 얘들아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두 개를 연립하고 있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것도 봐봐. 여기부터는 다 하나지만 여기 가운데만 우리가 두 개로 둘러싸여 있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두 개라는 기준이 뭐냐면 요 위에 선을 얘기하는 거야. 요 위에 선이 두 개. 만약에 세 개를 연립했으면 세 개를 찾으면 돼.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요 교집합의 영역을 나타내게 되면 교집합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근데 너네 배우고 왔잖아. 안 쓸게. 저 두 녀석의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괜찮니?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수한 모양이 나오거든? 그거는 쌤이랑 문제를 풀면서 배워볼게. 자, 얘들아 필수 예제 3번 가볼게요. 자, 얘들아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잖아. 정리하면서 쓸게. 잘 들어봐. 4x에서 3x 빼기 3을 뺐대. 그럼 위에 거는 얘들아 저거 계산하면 x 플러스 3 정도 나오지 않겠어? 이 정도는 바로 하면서 하자. 여기가 2x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5x 마이너스 11이고 이 녀석이 작거나 같대. 2x 플러스 2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괜찮니? 그냥 전개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요 위에 거를 정리하면 얘들아 해가 뭐가 나올 것 같아? x는 뭐보다 어떻게 나와? x는 3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봐봐.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11 넘어가면 13 나오는 거 보여요? 그쵸? 숫자가 왜 이래? 그러면 3x가 1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겠죠. 괜찮아? 납득되지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되는 거야. 자,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3분의 13보단 작거나 같대요. 3분의 13은 3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이거보단 작거나 같다야. 그러면 이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역을 쓸 때는 3보단 크지만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치? 아까 거보다 훨씬 쉬워. 미지수 득실득실하게 나온 거보다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게 훨씬 쉬울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얘들아 소수점이 나와 있어. 근데 저거 그대로 쓰지 말고 우리가 10을 곱해주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 어차피 10은 양수니까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쌤이 10을 곱하면서 정리를 해볼게. 여기 9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3x 플러스 12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 곱하기 4 하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아래 것도 좀 정리해서 쓰자. 자, 한 12 정도 곱해주고 싶지 않아요? 얘들아 문제 봐봐. 3분의 모시기 4분의 모시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2를 곱하게 되면 4의 x-7 그 다음에 빼기 3의 2x-5가 작은 거야. 뭐보다? 마이너스 12보다. 괜찮아? 12 곱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식을 그냥 정리만 해볼까? 자, 얘부터 얘는 2x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싶어져야 돼. 그래야 여기 x가 크거나 같다가 나와. 뭐보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보다. 이 항 잘 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산해볼게 얘들아. 천천히 봐봐. 4x랑 빼기 6x야. 그래서
마이너스 2x 적으시고 마이너스 28에 플러스 15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3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않았겠어?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씩 계산하면서 전개해. 그냥 이거 막 다 전개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이제 이 녀석 넘기고 요 녀석 넘기고 싶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2x가 나오고 크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히는 거지. 따라서 개수가 양수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적힐 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그럼 봐봐. 수직선에 그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대요. 이렇게 사이겠지? 그리고 얘들아 그 중딩 때 배우고 왔지 이거 그 막힌 점 뚫린 점 그쵸?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통 부분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직관적으로 할만해 보여? 오케이. 얘들아 바로 옆에 걸로 넘어가 볼게. 할만하니까. 자 얘들아 4번은 지금 보면 부등식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번 나눠봐. 그냥 영역을. 그런 다음에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한번 쓰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거를 쓰시면 돼요. 자, 잘 봐.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일단 한번 다 적어줄게. 크다. 크다. 5x 플러스 2고 크거나 같다. 8 플러스 3x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한번 해주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이 녀석을 2번이라고 하고 각각 정리를 해볼게. 그럼 얘들아 봐봐. 1번을 정리하게 되면 3x 넘어가고 2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2x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 보여요? 한번 봐봐 얘들아. 넘어가. 그러면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6보다 x가 크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얘들아 이거 그 부등호야.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이번에는 여기가 작으니까 3x가 여기로 넘어가고 싶어. 그러면 2x만 남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여기로 넘어가면 빼기 2로 바뀌니까 6만 남겠다. 그러니까 2x가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얘들아 이것도 연산속도 차이잖아. 아직 뭔가 이런 게 뭔가 이항이 잘 어렵고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다 쓰세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적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 무튼 이 1번이랑 2번을 연립해 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찍고 요거보단 커. 근데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 요 영역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2번. 자, 2번도 저렇게 3개가 있는 좀 모양이 좀 일부러 더럽게 된 것 같거든? 잘 봐. 정리를 한번 하면서 쓸게. 마이너스 x 적고 그 다음에 얘들아 5x에서 뭐 1 플러스 x에다가 2배 한 걸 뺐대요. 그러면 저거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2 정도 나오거든? 이렇게 적으면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 1번, 2번 나눠가지고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번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하세요. 그럼 자 1번 해보자. 1번은 4x가 2보다 크다.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자, 2x가 4보다 작다. 따라서 x는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계산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한 4배 더 빨라야 돼, 너네가 시험장에선. 그래서 이거 연산하게 되면 이제 너네가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수직선도 안 그리겠지. 그럼 요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계산만 해주면 끝납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 한번 하고 갑시다, 얘들아. 408번 한번 풀어볼까요? 408번. 천천히 1번, 2번 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다 나왔어요? 몇 개야? 개수를 구하셔야 돼. 범위는 잘 구했어요. 얘들아, 그리고 손가락으로 세면 안 돼? 아니 얘들아, 우리 부등식 혹시 정수개수 세는 법 알고 있니? 어떻게 나왔어 얘가? 여기 끝에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볼까? 네. 추워요? 춥다 손. 추워? 창가 자리 애들이 얌전히 있는데 이 자리 애들이 춥다고 하는 웃음벨이네요. 아, 그래요? 벌써부터 수족냉이 있으면 안 되는데. 손이 시려워요? 얘들아 밥 챙겨 먹고 다녀라. 너네 지금 태울 게 없어가지고 지금 추운 거예요. 오케이. 자 얘들아, 우리 그 부등식 보고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알려줄게요. 뭐야? 맞아요. 오케이. 다들 잘 구했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 들어갈게요. 자 우리 연립 한번 해볼까? 자 1번 볼게. 2x-4가 x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3x 빼기 2가 크거나 같대. 2x 플러스 2보다. 자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 한 번씩 해볼까? 요 x를 좌변으로 옮기고 마이너스 4를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x고 여기 2x니까 2x를 여기로 넘기고 그러면 x만 남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4가 돼. 오!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죠? 자 얘들아 볼래? 수직선 그려봐. 4를 기준으로 요 위에 거는 작거나 같다야. 그치? 그 다음에 요 녀석은 4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얘들아, 저 두 녀석이 어디서 겹쳐? 딱 겹치는 거 보여? 기가 막히게 겹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딱 요 겹치는 부분만 돼가지고 x는 4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해석해봐봐 얘들아. 4보다 작거나 같은데 4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있을까요? 4예요. 절레절레하고 있길래 깜짝 놀랐어요. 4입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 얘들아,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진짜 잘 봐야 돼. 여기 둘 중에서 하나라도 등호 빠져 있으면 해 없음이에요. 깜짝 놀랐네요. 응? 아, 그쵸. 오케이. 자, 얘들아, 2번 정리해볼게. 자, 좀 식이 좀 더럽잖아. 전개하면서 한번 해볼게. 3 빼기 2x 플러스 2가 크대. 뭐보다? x 빼기 13보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2x 플러스 5가 작거나 같대요. 4x 빼기 11보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각각의 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x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x가 잘 봐. 여기 계산하면 5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3 넘어가면 플러스 13 되기 때문에 18 정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18이 큰 거야. 3x보다. 따라서 x가 6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네가 계산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 좀 힘들지? 아니 근데 나는 말로 해주잖아. 그럼 너네는 그냥 쓰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그냥 저렇게 바로 적어. 알겠지? 근데 암산하다 틀리면 이제 좀 곤란해져. 자, 2x가 넘어가. 그럼 여기 2x 되네. 마이너스 11 넘어가. 16 되네. 그럼 16이 2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영역으로 나타내보자. 오랜만에 분필 가루를 맡으니까. 자, x가 6보다 작거나 같은데 x가 8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들아, 겹치는 거 있니? 애석하게도 없죠. 그래서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괜찮니? 해가 없어. 겹치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 막 필 받아서 막 이런데 막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자, 얘들아, 그다음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 이번에는 해가 주어졌을 때야. 자, 연립부등식에 이제는 미지수가 섞여 있는데 그 녀석에 해가 또 주어졌어. 한번 보자. 2x 더하기 5가 3x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 마이너스 a가 작대요. 뭐 18 빼기 3x 빼기 6보다. 이런 식으로 다 전개만 해놓게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금처럼 똑같이 푸는 거야. 자, 연습하면서 들어요. 2x가 넘어가니까 x만 남아요. 플러스 2가 넘어가니까 3만 남아요. 그래서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이거 이해되니? 자, 얘들아, 근데 쌤이 여기에 적을 때 일부러 너네 보기 편하라고 x를 1로 3을 1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거든? 근데 너네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여기서 2x가 옮겨가면 여기 우변에 x가 있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그냥 x가 그냥 3분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똑같은 거야 얘들아. 다른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해볼까? 마이너스 3x가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럼 4x. 여기 미지수가 있으니까 한번 살기감지하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12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가 x의 범위로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3 더하기 4분의 a가 나옵니다. 할만해? 근데 요 녀석이랑 요거랑 연립을 했더니 얘들아 해가 나왔네? 그쵸? 뭐보다 크고? b보다 크거나 같고야. 근데 여기서 크거나 같은 거는 지금 3짜리밖에 없지 않아? 잘 봐 얘들아.
내가 먼저 그냥 해를 그려놔. b보다 크거나 같고 연립한 게 4분의 15보다 작대요. 그럼 뭐가 되고 막 이렇게 매칭이 됐으면 좋겠어. 요 3이 b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 더하기 4분의 a가 요 녀석이 되면 좋지 않겠어? 그쵸? 그럼 얘들아 이거 정리하면 3 더하기 4분의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이 3 정도 나오면 되겠네요 라고 결론 내리는 거야. 그리고 b는 그냥 3이고 괜찮아? 그러니까 a랑 b가 둘 다 3이었던 거예요. 따라서 a 플러스 b는 6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 할만해? 자 얘들아 우리 411번 한 문제 풀고 갑시다. 411번 풀어. 마지막 거. TV 켜져 있는 소리 하더라. 나도 뭐 학교 종 울리는 줄 알았어.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골무예요 골무. 제가 옛날에 한 박스 샀어요. 이거 진짜 야무져요. 오케이 잘 보셨어요? 뭐 때문에 샀어? 아이고 공부방 쌤이 하는데 갖고 싶어. 몇 개 줄이? 이거 처치 곤란이야 이거. 지금 이거 판서하려고 이거 샀다가 처치 곤란이에요 이거. 한번 잘안 봤어. 잘 안 해요. 아예 나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해요. 이걸 왜 갖고 싶은 거야? 이거 안 끼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나는 그냥 더러워지는 게 싫어가지고. 난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여기 디바이스가 많다 보니까 이 성스러운 맥북과 이런 거에 분필가루를 묻히는 게 그거 좀 죄야 얘들아. 그 스티븐 잡스가 무덤에서 뛰쳐나와서 저 때리러 와요. 여기 엄청 이렇게 지우지 않아? 그래요. 자 나왔니? 오케이. 여러분들 다 잘 구하네요. 좋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세 문제 남았어. 좀만 힘내봅시다. 이거 빨리 끝나면 자습 빨리 시켜줄게요. 근데 얘들아 자습 무슨 의미가 있니? 그치? 그냥 자연빵으로 보는 거예요. 맞잖아. 아니 얘들아 벼락치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시험 시간은 근데 준수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 시간 많이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50분 주려고 했는데 40분으로 기각당했어요. 열심히. 근데 문제가 그렇게 안 어려워 얘들아. 그러니까 쫄면. 아니 효선쌤이 8시 반에 끝나가지고 그래서 너네가 뭐 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좀 그렇겠죠? 자 얘들아 보자. 7번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 그죠? 그러면 해를 안 갖도록 우리가 숫자를 설정해 주는 건데 얘는 좀 재밌어. 한번 같이 해보자. 재밌단 말에 표정이 다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 아니 차라리 얘들아 부등식이 낫지 않니? 나머지 정리 이런 거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아니 말고. 자 얘들아 식을 정리하면서 적어볼게. 아니다 그냥 적자. 나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인다.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빼기 2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위에 거 봐봐. 넘어가면 2x 되는 거 보여요? 그리고 마3 넘어가면 플러스 4지? 그러니까 4가 2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됩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x가요 2a 빼기 4보다 작거나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괜찮아? 근데 얘들아 이게 해가 없고 싶대. 그러면 우리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자. 자,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저 x가 2a-4보다 작다지. 그럼 얘들아 해가 없으려면 아까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배웠잖아. 그러면 직관적으로 얘들아 어때? 그냥 여기 2a 빼기 4 있고 시원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있으면 겹치는 부분 없으니까 오케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하나 그려놓고 여기서 2a 빼기 4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적어놔. 여기까지 납득하죠? 근데 얘들아 항상 등호일 때를 생각해야 돼.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해야 된단 말이야.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니까 2a 빼기 4가 2일 때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얘들아 저거는 겹치는 게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자 생각해봐 생각해봐. 자 겹치는 게 없다 손. 겹치는 게 없다. 겹치는 게 있다. 다 있다야? 겹치는 게 없어요. 내가 정답을 일부러 앞에다가 얘들아 역배를 했어야지. 자 왜 그러냐면 얘들아 얼핏 보면 겹쳐 보이잖아. 근데 지금 얘는 쌤이 일부러 작다 쪽에는 사선으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이게 같아지면 우리가 어떤 영역을 구하는 거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잖아. 그지? 그러니까 2a 빼기 4가 2라면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녀석을 구할 때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아래 거는요 2보다 작다야.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어요. 우리 아까 얘들아 봐봐 아까 그려진 거는 이거야.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2보다 작거나 같다여서 여기가 겹쳤었잖아. 따라서 x는 이런 식으로 구했었던 거 한 문제 있었지. 얘는 양쪽에 다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만 성립이 돼.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작다 꼴이잖아. 지금 여기가 작다일 때는 지금처럼 여기가 공통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좀 주잖아? 그러면 이렇게 등호가 포함 안 된 부등식은 사선으로 그리면 좋아요. 직관적으로 보여.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어요. 해설지 얘들아 좀 중구난 방으로 풀거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겉에 게 이러고 있고 속에 걸 이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되게 해설지마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체계가 없어요. 근데 쌤은 우리가 쌤이 봤을 때는 그냥 저 겉에 있는 거를 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뭐 속에 있는 걸 그냥 올리고. 근데 우리가 이왕 규칙을 만들면 좋잖아? 쌤은 등호가 없는 쪽을 사선으로 그리고 등호가 있는 쪽을 일직선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이 일직선이 마치 겹치면 포함이 되고 저게 안 겹치면 포함 안 되고. 얘들아 지금 이거 내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 뒤쪽에 2차 부등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공수 2 때도 각종 부등식을 푸는 상황이 많으며 그 다음에 뒤쪽에 갈수록 진짜 그냥 다 부등식이야 얘들아. 근데 저 때 계속 이 짓을 해야 돼. 일단 작다 해.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야. 근데 등호가 들어가도 해가 없는 게 만족이 되니까 등호를 넣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은 2a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해주시면 돼. 잘 기억해 얘들아. 사선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인 해가 한 개밖에 없대요. 그럼 일단 저거 다 정리해볼까? 자, 4x 빼기 x가 4 빼기 x가 2x 빼기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3x가 빼기 a가 2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죠? 우리 천천히 한번 변형해보자. 여기에서 넘어가면 3x고 넘어가면 6이거든요.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가면 x만 남고 마이너스 a가 1로 넘어와. 그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여기까지 괜춘? 그러면 얘를 그려. 수직선에다가. 2보다 커. a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있잖아. 쌤이 왜 일부러 겹치는 게 있게 그렸냐면 정수인 해가 어쨌든 한 개 존재한대요. 그러면 얘들아 2보다 살짝 큰 녀석은 3이 있죠. 근데 얘들아 4가 요 안에 있으면 곤란해지겠지. 그러니까 4를 요 바깥에 찍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동의해? 정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선택받은 정수는 3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여기 2에는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는 선택받지 못한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A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이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한번 적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은 기억해 얘들아. 러프하게 한번 그리고 등호 없이 적어. 그 다음에 등호는 항상 따져줘. 자 얘들아 만약에 A가 3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자 A가 3이 되면 정수가 한 개가 생긴다 아니면 사라진다. 자 생각해봐 각자. 자 A가 3이면 그대로 정수가 하나다 손. 사라진다 파야 여기는 거의 갈렸네요. 왜 사라진다 생각했어요? 규리야?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예솔아 왜 사라진다고 생각했어? 혹시 쌤 질문을 이해를 한 거니?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를 물었어. A가 3이 되면 요 3이 포함이 될까 안 될까를 물어봤던 거예요. 주원이는 어떤 거 같아? 3이 포함돼? 사라져. 얘들아 근데 잘 모르겠을 땐 그려봐. 이 영역에 정수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지. 근데 3에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3은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왜냐? 여기 지금 이렇게 내가 등호를 넣었을 때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얘가 지금 여기에 등호가 들어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아까랑 달라 얘들아. 아까는 우리가 뚫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x가 2a-4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그려졌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 a에서 요 녀석 a를 포함하고 이렇게 가고 있지. 그러니까 a가 3이 돼도 3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면 편해 얘들아. 이해됐어? 이거 이해해야 돼. 이 녀석이 3이 됐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요 일직선으로 올라갔잖아. 3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요 4쪽에도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를 고민해 보는데 방금 우리가 포함된다고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내가 4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3이랑 4를 둘 다 먹고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4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답은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4보단 작다 이런 식으로 해를 내야 돼. 괜찮니? 어려워. 그 공부 잘해야 돼. 여기 너무 중요해. 지나쳐도 부족함이 없어.
다음 시간에 요거 쌤이 죽어라 물어볼 거예요. 그 죽어라 풀어주겠지? 그리고 이제 얘들아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뒤에 2차 풀어야 되잖아. 2차에서는 이 짓을 겁나 막 두세 번씩 해야 돼. 한 문제 풀 때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갖고 와봐. 우리가 1차를 할 때 지금 좀 감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걸 잘 나눠서 하셔야 된다. 중요한 얘기 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문제 후딱 풀고 갑시다. 자, 얘들아 너네가 싫어하는 활용 문제네요. 중딩 때 다들 활용 문제 싫어했죠? 얘들아 농도가 뭐야? 농도가 뭐예요? 아니, 거기 보지 말고 봐도 내가 그 얘들아 농도식으로 안 나와 있을걸? 근데 얘들아 너네가 농도의 정의를 알아야 돼. 아니 너네 고1 통합과학 배울 거잖아. 농도는 무조건 알아야 돼. 농도가 뭐야? 뭐라는 거야? 농도가 뭐야? 시연아? 뭐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란 말이야. 네? 얘들아 농도의 정의부터 알고 가자. 내가 뭐 과학 선생님이야 오늘. 자, 우리가 농도는 우리가 정도를 의미하는데 어떤 정도냐면 이 녀석이 짙은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저게 짙을 농자예요, 여러분. 내가 뭐 한자까지 쓰진 않을게. 얘들아 농사 농자라는 한자는 알아? 농사할 때 농. 그 농자에다가 이 삼수변 붙이면 돼요. 그래. 그치? 뭔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농이 보통 이렇게 써지지 않니? 이거 아니야? 자, 한약학과라서 한자를 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얘들아 농자야. 도자는 뭐겠어? 정도 도자, 법도 도자, 이렇게 농도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전체 용액의 질량에 비해서 우리가 용질의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용액의 량, 용질 곱하기 100입니다.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식 하나 나와 있잖아. 뭐 소금의 양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 쌩까세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르치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용액은 뭐야? 조용. 용매 더하기 용질입니다. 얘들아 너네 고딩이잖아. 이렇게 공부해야 돼. 얘들아 매자가 뭐냐면 매개체 할 때 매자야. 바탕 매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용질은 그리고 바탕 질자야. 그래서 봐봐. 이 용질은요. 이 용매에 녹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용매가 종류가 대표적으로 물이 있고 그리고 용질이 대표적으로 뭐 소금, 뭐 설탕 뭐 이런 녀석들이 있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이 두 녀석을 더한 게 용액의 질량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질량 농도입니다. 얘들아 농도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 너네가 과학을 배우다 보면. 근데 너네가 그래도 수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는 그냥 요 질량 농도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너네가 과학 배우잖아. 몰 농도, 몰랄 농도 이런 거 다 배워요. 교과 과정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쨌든 요 녀석까지는 알아야 돼. 요 한자는 기억할 필요 없어. 미안해. 여기까지 이해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식을 대입하는 거야. 자, 8%의 소금물이라고 나와 있어. 그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용액에 대비해서 용질이 얘를 100이라고 잡으면 용질이 8g 있다는 소리예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가. 근데 얘들아 봐봐. 소금 물이 300g 있대.
그러면 용액의 량이 300g인 거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농도의 정의가 이 녀석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 녀석이 농도에다가 그람 붙인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지금 300g이 있으면 용질은 24g 있었다는 소리예요. 8 곱하기 3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9 이상 11 이하. 자, 그러면 지금 8%짜리가 있는데 얘가 14%짜리보다는 좀 싱겁겠지. 싱거운 상태의 소금물에다가 내가 소금물을 계속 넣는 거야. 그러면 농도는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직관적으로, 그치? 싱거운 거에다가 짠 거 넣으니까 얘도 점점 짜지겠지. 그때 점점 짜질 때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고 싶대요. 그럴 때 넣어야 하는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14%짜리 소금물의 양을 X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야. 혹시 이것 때문에 거슬리? 그래? 아씨. 오늘 운수 좋지 않은 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식을 어떻게 쓰냐면 얘들아 봐봐. 우리가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되고 싶은 거야. 그치? 농도지. 그럼 얘들아 농도는 우리가 방금 저 공식에 의해서 용액의 양분의 용질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던 거죠.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8%짜리 소금물이 300g 있었단 말이야. 그럼 기존 거는 뭐냐면 여기가 300이었고 여기가 24였던 거지. 여기까지 동의해?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14% 소금물을 Xg만큼 넣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건 잘 봐 얘들아. 14%짜리 소금물 Xg은 잘 봐. 내가 14%짜리면 용액을 100으로 잡았을 때 용질이 14g 있는 거지. 근데 봐봐. 요 녀석 자체가 Xg이래. 그러면 여기 량이 X로 바뀌는 거고, 그럼 여기는 100을 내가 X로 바꿨잖아. 그러면 14는 몇 X겠어? 이거를 구하는 거야. 14는 몇 X야? 아니면 얘들아 이게 어려우면 그냥 여기다가 다 100분의 X를 곱하세요. 그러면 여기 용질의 양이 100분의 14X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네가 14%짜리 소금물 Xg을 넣는다는 것은 요 용액의 양은 당연히 Xg인 거는 이해돼? 그냥 정의니까. 근데 그 Xg 속에 소금이 100분의 14Xg만큼 있었다는 거야.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왜? 14%짜리 소금물이었으니까. 전체 소금물이, 그러니까 얘들아 한마디로 물이 86g이고 소금이 14g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녀석 중에서 Xg만 따로 뽑아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용액이고 이게 용질의 양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고스란히 더해지는 거야. 왜냐면 용액끼리 더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X만큼 늘어나고 여기 용질은 100분의 14만큼 늘어난 거예요. 14X만큼.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이거 할 수 있냐 없냐예요. 할 수 있겠어? 얘들아 근데 이거 해야 너네가 통과를 잘 봐요. 아니 그냥 이거를 이해 못하면 너네가 모든 과학을 다 이해를 못할 건데. 다 비율이라. 그래서 요 정도는 너네가 이해를 하셔야 돼. 좀 어렵죠? 갑자기 과학 시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나와요. 양쪽에 뭐 다 저 9% 얘들아. 퍼센트의 정의가 또 뭐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퍼센트가 달라지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에 곱하기 100 한 다음에 퍼센트를 붙여주고 여기 11%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퍼센트를 다 퍼센트끼리 약분이 돼. 얘들아 그리고 퍼센트는 얘들아 100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것만 정리를 하게 되면 부등식이 나오겠지? 여기 9 곱하기 300 더하기 x 한 개, 여기에서
저거 100 곱하니까 2400에 더하기 14x 그리고 이쪽도 나오겠죠? 11에 300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 이것만 싹 다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x 범위 나오겠지? 그게 문제에서 나오는 정답이야. 이해돼? 응. 얘들아 뭐 소금의 양 뭐 이런 걸로 외우면 좀 머리 아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농도 정의로 해. 근데 뭐 물론 얘들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 근데 여기에서 그냥 한번 생각하자. 얘들아 14%짜리 소금물의 정의가 뭐라고? 용액 100g에 소금이 14g 있다고. 그러면 용액이 xg 있어. 그러니까 요 녀석을 100으로 나눠주고 x를 곱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너네가 이런 공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뭐 소금의 양은 뭐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냥 그때그때 생각하는 게 좋아 얘들아. 갑자기 설탕물 나오면 설탕은 농도 어떻게 재봐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그냥 이것만 잘 풀어줘. 자 얘들아 자습하고 50분에 넘어갑시다. 자습하세요. 화장실 물 뭐 한번 갔다 올 사람 갔다 오고 시험 전에 한번 싹 다 생각합시다. 제발 TV 됐으면 좋겠는데.